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집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60세 이후 10명 중 8명은 최소 한 번 이상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고 모으고 한 번 마련한 집에서 평생 살 거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몸이 말을 듣지 않거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들이 멀리 떠나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그토록 자랑스럽던 집이 오히려 나를 붙잡는 굴레가 되어버립니다. 누구도 인생의 마지막 집을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첫 집을 사는 법은 배웠지만 마지막 집이야말로 가장 오래, 가장 천천히, 그리고 가장 예롭게 살아가게 되는 공간이라는 사실은 잊고 삽니다. 노년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마치 늦은 오후의 햇살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듭니다. 그 속에서 집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버티는 존재로 남을지를 결정짓는 무대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어디든 좋아, 평온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평온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출발점은 바로 노후의 집입니다. 이 글은 단지 어디에 살지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노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싼 가구나 고급 인테리어가 아닌 관계, 연결, 삶의 방식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노년의 집은 그저 삶을 마무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지막까지 당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우리는 주로 질병이나 사고처럼 몸을 위협하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노인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병이 아니라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이라는 사실을. 외로움은 조롱한 방입니다. 피가 나지도 열이 나지도 않지만 희망이라는 이름의 세포들을 하나하나 갉아먹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 병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문자도 없고 약속도 없고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75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과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통장의 잔액이나 결혼 여부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의 가장 큰 위협은 암도 뇌졸중도 아닌 사회적 고립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립되어 사는 것은 건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분명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가?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이가 있는가? 상상해보세요. 넓고 예쁘고 최신 시설로 가득한 집에 살지만 동네 사람 누구도 내 얼굴을 모릅니다. 이웃과 인사도 하지 않고 경비 아저씨도 내 이름을 모릅니다. 오후에 함께 차 한 잔 마실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이 아무리 3층짜리 고급 주택이라 해도 조용한 감옥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허리 통증이나 고혈압 때문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고 옷을 갈아입을 이유도 정성 들여 식사할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최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독사, 고독하게 죽음에 이르는 삶. 도시 한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홀로 조용히 죽음을 맞고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노인들. 그 누구도 그런 마지막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노냐는 어디에 사는가 보다 누가 기다려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할 마지막 집, 내가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웃의 인사 한마디, 경비 아저씨의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라는 말. 그 작은 연결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오래 살게 하는 건 집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이어지는 따뜻한 연결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조용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지내는 삶. 이제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죠. 그때 떠오르는 선택지들. 교외의 전원주택, 도심의 고급 아파트. 모든 것이 제공되는 실버타운. 말만 들어도 완벽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꿈꿉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풀밭과 새소리가 반기고 오후엔 느긋이 풀을 뽑고 텃밭에 물을 주며 저녁에는 마당에서 아이들과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삶. 하지만 현실은 봄에는 잡초와 전쟁, 여름엔 모기, 뱀, 벌레의 습격, 가을엔 나뭇잎 치우기, 겨울엔 새벽 5시부터 눈 치우기, 게다가 병원, 약국, 시장은 차로 1시간, 자식이 찾아오는 것도 장거리 여행. 욕실에서 넘어졌을 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자라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는 자연은 침묵의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 최신 인테리어, 전용 엘리베이터, 24시간 경비, 완벽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건물에서 당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관리인은 자주 바뀌고 이웃과는 인사 한마디 없고 당신은 12비호라는 번호로만 존재한다면 아무리 똑똑한 시스템, 고급 설비가 있어도 그 고립은 오히려 더 세련되고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노년은 단지 보안이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내 존재를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시선이 더 필요합니다. 요양 서비스, 건강식 새끼, 간호사 상주, 노년층 맞춤 프로그램까지 완비된 실버타운. 처음엔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어떤 이들은 속으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걸까? 매일 똑같은 사람, 똑같은 대화. 아이들의 웃음소리 없음. 낯선 사람과 우연히 마주칠 일도 없음. 모든 게 일정표대로 놀랄 일도 기쁠 일도 없음. 그곳에서 나온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시설은 호텔 같지만 마음은 부드러운 감옥 같았어. 노년의 공간 선택은 종종 낭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낭만이 갑갑함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집은 단지 예쁘고 편리하고 서비스가 완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지켜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 그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연결감, 그게 진짜 좋은 집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집을 사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말년이 되면
그 집이 가장 약한 시기에 나를 붙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떠올리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집에서 평생 살 거야. 죽어도 안 나가. 그 마음 이해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인데 애 바꿔야 하느냐고.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현실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느 날 욕실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또 어느 날 평생의 반려자가 먼저 떠납니다. 자식들은 출가하러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고 양금과 저축은 점점 줄어드는데 집은 유지비와 관리비로 부담이 됩니다. 그제야 이사를 생각하지만 집이 너무 낡아 팔리지 않거나 이치가 일곽이라 관심이 없거나 인테리어가 유행과 맞지 않거나 지역 자체가 침체되어 있거나 팔 수도 없고 계속 살기엔 힘들고 자식들은 자주 오지 않고 나는 나갈 힘도 없습니다. 그 순간 집은 내 몸과 마음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반면 아직 건강할 때 미리 대비하고 헌금성이 좋은 지락, 병원, 교통 가까운 위치, 키르시 쉽게 매매 가능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옮긴다면 나중에 병원비, 간병비, 요양원비로 집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집을 파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기억하세요.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노후를 위한 자산입니다. 팔 수도, 빌릴 수도, 옮길 수도 없는 집은 아름다운 감옥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자녀에게도 부담과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정말 사랑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떠나야 할 때 이 집은 나를 보내줄 수 있을까? 그 대답이 그 집이 마지막 안식처인지 아니면 나를 가두는 감옥인지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과란 노년을 위한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넓이나 인테리어, 고급스러움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지켜주는 작지만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노년의 이상적인 공간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아야 합니다. 약 18, 24평, 60, 80평방미터.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1층. 햇살 드는 거실, 침실 한두 개. 미끄럼 방지 욕실과 손잡이, 턱 없는 구조. 청소와 관리가 쉬우면서도 답답하지 않은 크기.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공간. 나이가 들면 먼 거리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도보 5에서 10분 안에 병의원, 약국 또는 편의점, 복지관 또는 주민문화센터,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이런 조건은 나의 독립을 지켜주는 작은 자료입니다. 혼자 살아도 경비 아저씨가 내 이름을 알고 이웃이 오늘 안 나오셨네요. 물어보고 1층 커뮤니티에서 함께 웃을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곳이 바로 삶의 일부로 존중받는 공간입니다. 노후엔 자녀와 같이 사는 것보다 가까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필요할 땐 금방 달려갈 수 있지만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며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거리, 같은 동네 또는 차로 10에서 15분 이내가 이상적입니다. 햇살, 바람, 나무, 새소리, 이 모든 것은 노년의 마음을 살리는 치료제입니다. 창문이 넓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근처에 있고 나무 그늘 벤치 하나만 있어도 걷는 일이 즐거워지고 외로움은 훨씬 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주택은 팔기 쉬운 집이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요양원 입소, 건강 악화, 자녀와 합각 등의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애진 곳은 팔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지역, 수요가 꾸준한 위치, 다양한 세대가 찾는 구조를 선택하세요. 맺은 말. 노년의 집은 자랑할 집이 아니라 살기 좋은 집이어야 합니다. 고급보다 숨쉬기 편한 집, 크기보다 내 마음에 맞는 집, 자녀보다 내 삶을 이해한 집, 애론보다 연결을 남기는 집. 당신이 선택한 그 집이 당신의 삶의 마지막 무대에서 당신을 진짜 나로 살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조롱한 진실이 있습니다. 노년은 점점 혼자 사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 한국에서는 60세 이상 인구 중 25% 이상이 혼자 삽니다. 70세 이상은 3명 중 1명이 1인 가구. 이제 혼자 사는 노년은 예외가 아니라 곧 나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와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살아도 애롭지 않을 수 있을까? 혼자 사는 것과 고립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자 살아도 연결된 삶은 가능합니다. 경비원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아파트. 아침 인사를 나누는 이유. 일주일에 한 번 찾는 복지센터. 이런 작은 연결들이 나는 투명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존재감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럭셔리 단독주택에 살아도 내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달콤하지만 위험한 고립입니다. 공동체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독서 모임 참여하기, 복지센터 합창단 등록하기, 아침 산책 팀 만들기, 도서관 봉사활동, 아이들 요리 클래스 자원봉사, 마을 행사에서 사회자 맡기. 이러한 활동들은 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면역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기 순간 누군가 그분 왜 안 오셨지? 하고 찾아줄 연결고리가 됩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어도 단절된 삶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일단 전원주택, 이웃도 없는 곳, 커뮤니티가 없는 초고층 아파트, 아직 기반시설 부족한 신도시 지역. 이런 곳은 조용하지만 누구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3일을 집에서 안 나가도 아무도 모르고 한 번의 실수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노년은 많은 사람보다 단 한 명이라도 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성 고령자, 보안 철저한 아파트, CCTV, 출입 통제, 여성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 늦은 밤에도 밝은 거리, 응급시 빠른 지원 시스템, 인근 병원 필수, 남성 고령자, 정기적인 활동이 있는 지역, 운동, 동아리, 체육관, 복지관과 가까운 곳, 요리나 청소 지원 서비스 가능 여부, 가정이나 주기적 건강관리 서비스. 중요한 건 혼자인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맺은 말, 혼자라는 건 애로운 게 아니라 자유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내 자리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삶은 존엄하고 의미 있는 노년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배웠습니다. 나이 들면 조롱이 물러나야 한다. 젊은 사람들의 길을 내주고 눈에 띄지 않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많은 이들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고 지혜롭고 감정적으로 풍부합니다. 단지 그들이 자신을 펼칠 무대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점점 스스로 사라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노년은 사라짐이 아니라 평온한 노년이란 산속에서 혼자 뜨개질하며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요가 클래스에 나가고
아침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에 참여하고, 도시의 소음, 아이들의 웃음소리, 시장의 소란함 속에 존재하는 당신. 그게 바로 나는 아직 삶 속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상적인 공간은 조용한 곳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들리는 곳.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좋은 집이란 당신이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나갈 이유가 있는 곳. 친구와의 산책 약속.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림 수업.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와의 만남. 그것이 당신이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결론. 노년은 은퇴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방식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삶입니다. 사라지지 마세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세상과 연결된 채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나이듦입니다. 노년의 집은 단순한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이며 삶을 계속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노년을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 살아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꼭 물어야 할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과 가까운가? 누구와 가까운가? 어떤 마음과 가까운가? 무엇과 가까운가? 생존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 젊었을 때는 넓고 조용한 예곽에 사는 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중요해집니다. 10분 이내 도보 거리에 보건소나 동네 의원, 약국, 편의점, 작은 재래시장, 매일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이나 공원, 복지관, 문화센터 등 커뮤니티 공간. 몸이 약해질수록 가까움은 자립의 마지막 힘이 됩니다. 누구와 가까운가? 진짜 중요한 사람들. 노인은 자주 상반된 2 감정을 느낍니다. 자녀와 가까이 있고 싶지만 독립성도 유지하고 싶다. 정답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하지만 붙어 있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금방 달려올 수 있는 거리의 자녀. 함께 웃고, 걷고, 말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화련이 없더라도 이름을 불러주는 이웃과 공동체가 있는 곳. 관계는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과 가까운가? 정신을 살리는 환경. 살기 좋은 곳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을 살리는 분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적당한 소음과 리듬이 있는 곳. 이런 환경은 나는 아직 이 삶의 일부다 라는 감각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너무 고요하고 너무 단절된 곳은 삶의 의지를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치는 몸을 편하게 할 뿐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벽돌과 자산으로 지은 물리적인 집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진짜 집이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곳. 멋진 주택에 살지만 일주일 내내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면 그건 집일까요?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아플 때 아무도 모른다면 그곳은 과연 삶의 공간일까요? 반대로 작고 오래된 아파트라도 이웃이 따뜻한 팥죽을 나눠주고 경비 아저씨가 오늘은 일찍 나가시네요 라고 말하고 아이가 동네 할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곳은 집입니다. 그곳이 인생의 온기를 품은 집입니다. 좋은 주거 환경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살기 좋은 동네는 건물이 멋진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건네는 곳입니다. 하루 빠지면 누군가 예 안 오셨어? 라고 묻고 함께 시장 보는 날이 있고 매주 요가나 산책 모임이 있는 곳. 이런 작은 생활의 리듬이 혼자 사는 이에게는 정신적 붕괴를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 됩니다. 집을 설계하지 말고 노년의 삶을 설계하라. 가구 배치를 고민하기 전에 하루의 흐름을 설계해 보세요. 아침에 어디에 갈 것인가? 누구와 마주칠 것인가? 오늘 무엇이 나를 웃게 할까? 아프면 누구에게 전화할 수 있을까? 외로울 때 말없이 함께 있어줄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들이 비어 있다면 아무리 멋진 집도 공허한 공간에 불과합니다. 돈을 모두 벽돌에 쓰지 말고 사람에게 투자하라. 우리는 종종 더 넓은 집, 더 높은 층, 더 좋은 인테리어에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립니다. 하지만 다시 물어보세요. 그 집에서 나는 더 행복할까? 건강이 나빠지면 팔 수 있는가? 거기서 나를 기억해줄 사람이 있는가? 벽만 쌓지 말고 사람을 쌓으세요. 공간만 꾸미지 말고 관계를 가꾸세요. 독서 모임 하나, 봉사활동 한 번,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 이것이 당신의 노년을 견디게 할 진짜 자산입니다. 맺은 말, 좋은 집은 매일 돌아가고 싶은 곳. 당신이 어디에 살든 다음에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내가 사라졌을 때 걱정해줄 사람. 노년의 집은 층수, 평수,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내가 없으면 누군가가 알아채는 곳. 그곳이 바로 당신이 마지막까지 살고 싶은 집입니다. 결론, 삶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노년의 집 이야기. 노년은 준비가 끝난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조롱이 창가의 햇살처럼 서서히 다가옵니다. 출근할 필요도 아이들의 엄마, 아빠 소리로 분주한 하루도 더 이상 없을 때, 그때 당신이 선택한 집이 단지 머무는 곳인지 아니면 여전히 살아가는 공간인지가 당신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부터 생각해야 할 일. 많은 이들이 아프거나 넘어지거나 계단을 오르지 못하게 되어서야 집을 바꿔야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이동이 됩니다. 능동적인 선택은 노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이웃을 고를 수 있는 지금, 삶의 리듬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지금, 지금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노년의 삶의 지도를 그려보세요. 간단한 질문들로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무엇이 보이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면 누구일까요? 이 동네는 공원이 있나요? 복지관이 있나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스스로 병원에 갈 수 있나요? 혹시 내가 쓰러졌다면 누가 나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외로운 날, 어디에 가면 마음이 진정될까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수록 당신의 노년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집은 끝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곳입니다. 값이 싸거나 넓거나 익숙하다고 해서 그 집이 좋은 노년의 집은 아닙니다.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곳, 매일 아침 눈 뜨고 쉽게 만드는 곳이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 집은 복지관 근처의 작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늘진 산책길과 친절한 이웃이 있는 골목일 수도 있고, 매주 화요일 차 모임과 토요일 요가 모임이 있는 마을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집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살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인사.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집을 당장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큰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상상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노년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상상이 작은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동네를 산책하며 살펴보고, 복지관 프로그램을 하나 들어보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부터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다면 새로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선택하세요.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공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